자, 자, 앵커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앵커링. 이거 안 했나? 어, 안 했죠? 자, the term anchoring was introduced by Roald Bell. 자, 앵커링에서 앵커가 A-N-C-H-O-R. 원래 무슨 의미예요, 앵커가? 원래일 때. 알고 있을 텐데. 배가, 기자, 맞아. 앵커 기자 있고. 또 어떤 뜻 알고 있어요? 그거 명사고, 동사로 쓰면, 뭐, 기자 생활을 하다의 뜻도 있겠고, 또 어떤 뜻이냐면 배가 이렇게 항구에 들어오면 그 뭔가에 항구에 배를 묶어놔야지만 배가 물길에 휩쓸려서 떠밀려 가진 않잖아. 정박을 하려면. 그때 내리는 걸 닻이라고 하죠. 닻을 내리죠. 그게 영어로 앵커예요. 앵커. 자, 근데 여기서는 그 닻의 의미는 아니고 자, 봅시다. Dictionary definitions are 이거 아닌데? 34번이죠. 네, 앵커링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네. 자, the term anchoring was introduced by 자, 앵커링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도입되었습니다. 소개되었습니다. 롤란드 발드스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who observed that 대절을 관찰했던 사람이야. 즉 대절이라는 현상을 찾아냈던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대절 보시면 자, 텍스트가 종종 사용이 되더라. 이미지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보면 이미지가 나가잖아. 이미지만 딱 나가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옆에 뭐라고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더라. 이걸 지금 앵커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TV 속에서는 사람이 나와서 뒤에 나오는 배경 화면을 설명을 하지만 지면으로 보이는 그 기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종이에 박혀 있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나가, 배경 화면이 나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옆에 이렇게 작게 뭐라고 쓰는 거. 이거를 지금 앵커가 기사 읊어주는 거다라고 해서 앵커링이라고 이 사람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텍스트가, 이게 텍스트죠? 텍스트가 종종 사용되더라. 이미지 옆에. 맞죠? 자, 그의 초점은 사진에 놓여져 있어. 자,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자, 얘가 이 글을 씀으로써 이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딱 한정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글이 없으면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텐데, 이 A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런 거야 라고 A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B, C, D로 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confine, 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지 옆에 텍스트가 사용이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초점을 두고 싶은 거는 글이 아니고 사진이야. 자, all of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s on image could elicit. 자, 이미지가 엘리시스 이끌어내는 거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문자 그대로의 해석 또는 함축된 해석 중에서 오븐 아웃 오브니까 중에서 자, 이미지만 있다 쳐. 그럼 이미지가 뭐 A, B, C, D 정말 말 그대로 뭐 사과 하나가 떡 있어. 그럼 사과라고 하는 해석. 아니면은 왜 사과가 있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함축된 해석본이 있을 수 있는데 여하간의 이미지 하나가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해석들 중에서 글자, 그러니까 텍스트는 글은 지문은 자, 포인트 A toward B죠. 그래서 A를 toward B 쪽으로 포인트 향하게 할 거다. 즉,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을 어디 쪽으로 향하게 할 거냐면 그 원하게 되어지고, 저 갈망되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왜 desired ed가 붙었냐면 얘가 디렉션을 꾸밀 거니까. 방향의 입장에서는 지가 지를 디자이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요구되고 구체적인 특정한 방향 쪽으로 시청자를 향하게 할 거다. 그 다음 광고를 함에 있어서 자 바이러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광고를 함에 있어서 the symbolic message 상징적 메시지는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but interpretation.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다. 즉 identification이 아니고 interpretation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상징적 메시지는 뭘 유도 안 하는 거냐면 여기 잘 보세요. 자, doesn't guide 다음에 요게 A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ut be에 요게 해당하는 거야. 즉, 여기서 끊어야 돼. 자, 그러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not이 여기 오면 더 좋았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그냥 붙어버렸으니까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보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뭐야, 얘들아? 만약에 이미지 안에 사과가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야? 애플이네? 이거죠. 근데 그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왜 이 안에 사과가 하나 뜩 있을까? 그 아침 뉴스에 그러면 사과를 많이 먹고 건강하라는 뜻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야. 그 숨겨진 의미를 찾으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광고를 할 때, 즉 광고는 보여지는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느냐, 그거를 광고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은 is not, 자 여기 나오죠. not도 나오고 여기 but도 나와요. 그러면 자, not A에 해당하는 거, but B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요렇게 끊어요. 그래서 is not asked. 자, 보는 사람을, 광고를 보는 사람은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뭐가 요청되는 게 아니냐면 자, 여기서부터 A야. to부터. recognize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거를 이거 사과구나라고 알아보는 거. 그거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but 여기서부터 또 to야. 그래서 A하고 B에 to 붙은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네가 보는 거를 인식하라고 요청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들 뭐 하라고 요청받아요? To understand why they see it and what it means to them. 왜 그거를 보고 있고 그죠? 그 광고를 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민동사 목적 없잖아요. 그래서 what이야. 여기도 C 동사 목적 없잖아. 그래서 what이야. 자, 그 광고가 그들에게 즉 광고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is asked 요구받고 있는 거다. 구조 잘 보세요. 3번, 4번 구조 잘 보세요. By combining images with text. combine A with B죠. 자,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해서 같이 섞어서 광고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 근데 이 상징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that is accurate and specific. 정확하고 구체적인 반면에, 그죠? 반면에 상징적 이미지가 굉장히 정확하고 구체적일 수 있겠죠. 또 그런 반면에 on the other hand,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사람 손은 두 개야, 그지? 사람 손은 두 개야.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 얘들아. 그러면 뭐야? 둘 중에 하나는 one, 다른 하나는 the other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는 on the one hand, 다른 손, 손 하나. 다른 거는 the other. 뒤에 hand 빠진 거야. 그죠? 이거 얘들아, 나 봐봐. 이미지 봐봐. 손 위에다가 이미지 얹어놓고, 자, 이거 이미지 봐. 이거 이미지 봐. 사람 손은 두 개밖에 없을까? 한쪽 손이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on이 붙는다라는 거.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뒤에 hand 빠진 거야. on the other.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 이건 딱 보여지는 게 불과해. 그치? 딱 보여지는 거. 근데 이거는 뭐야? 함의하고 있는 거니까 풍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깊이까지 더해. 자, 그래서 여기 구조 잘 보세요. 자, that is actual. 여기 is에 걸려서 형용사인데 형용사. 그 다음에 on the other. 그 다음에 여기 또 형용사. 그죠? 여기는 형용사인데 형용사, 컴마, 형용사. 그럼 여기서 형용사의 파트는 끝났어. 그래서 문장 다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뒤에 떠오자면서 ing, 분사구문 나오는 거야. 그래서 ing and ing. 그죠? 그래서 보시면 깊이를 더하고 그다음에 자, 뭐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엘리미네이트의 목적어가 이게 통으로 다 목적어인 거 얘들아. 그래서 깊이감은 더해주면서 뭐는 날려버리냐면 the breadth of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 해석의 폭을 더 제거할 건데 그 해석의 폭은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으로 해석되는 폭, 그거는 날려버린다. 즉 해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라라고 손에 쥐어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의 폭이 튈 수 있는 그 브라이디스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넓이니까 뭐야? 깊이는 주는데 브라이디스는 이거죠. 요거는 제거한다는 거야. 광고는 그렇대요. 그래서 깊게 이해하는 건 좋은데 너무 다양하게 이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달하는 이미지는 깊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다음, the headline or tagline
of an ad. 자, 어떤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의 제목이나 끝맺은 말이죠. 태그라인은 헤드냐 태그냐 그거야. 거기에 라인 붙었을 뿐이야. 그래서 머리에 대한 기사냐 꼬리에 대한 기사냐 그거야. 즉 제목이냐 아니면 끝맺음이냐 어떤 광고에. 자, 어찌됐건 끝맺음이 됐건 헤드라인이 됐건 이것들은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통해서 안내를 하냐면 through the intended meanings of the image.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가 있겠죠. 너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의도한 의미는 이거야. 자, 그 의미를 통해서 독자를 데리고 가요. 방향을 데리고 가고 자, so that이 붙어 있으면 in order that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즉 그래서 그 광고를 보는 그 시청자, 독자는 어떤 이미지는 피해버리고 어떤 이미지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뭐 어떤 좀 불안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이미지는 피할 수 있게끔 아예 광고를 제작을 하고 딱 요 이미지만 받아들여라고 주어진 다른 이미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즉, 그럼으로 인해서 즉 뭐야? 광고는 독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원격 조정하고 있는 거야. 어디 쪽으로? 어떤 의미인데 어떤 의미야? chosen in advance. 미리죠? in advance. 미리 사전에 chosen 선택된 의미 쪽으로. 됐죠?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앵커링이 광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죠. 즉, 이미지 옆에 텍스트가 붙어. 그걸 앵커링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미를 딱 요 의미만 너는 받아들여. 딱 우리가 조정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니플레이션 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있죠? 자, 35번 좀 보겠습니다. 태연이 혹시 본문 원래 원본 그 시험지 안 가지고 있지? 그때 내가 줬었는데 그때 태연이 왔었나? 원본. 잠깐만. 네, 원본 한결이하고 저기만 줬어요. 그때 원본을 뽑은 게 남았을 텐데 남았네. 35번 질문 한번 풀어볼게요. 이, 34번에서 4번 문장에서 음, 여기에 걸리는 거야. is SKT. 그래서 원래 not이 여기 와야 돼. to 앞에. 그런데 종종 이렇게 동사 사이에 붙여서 원래 자리에 그냥 붙이는 경우도 많이 쓰죠. 그래서 not to, but to 이렇게 된다는 거. 구조는 그거야. 음. 아, 여기서의 to 생략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근데 여기선 썼으니까 쓰는 걸로 나오겠죠. 시험에는. 투 쓰면 두 번째, 세 번째 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음. 자, 3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보여요? 이 지문 어려워요. 저기, 한 학교가 시험을 찍어줬어. 6개 지문을. 그 중에 들어가요. 그 중에. 이거. 앵커링도 들어가요. 그래서 6개를 찍어줬는데 30번 때만 찍어줬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시작 메커니즘 32번 찍어줬었고, 몇 가지가 있었어. 이거 아니었고, 32번이랑 33번, 34번, 30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찍어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냐? 잠깐만, 뭐였었냐면, 30번, 32번, 34번, 35번, 30, 32, 34, 35, 37, 39 이렇게 6개를 찍어줬어. 걔네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요? 그 번호들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도 나라면 이거 내겠다 하는 문제 지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히 보세요. 자, 볼게요. 35번은 시공간의 휘어짐이랑 빛의 경로에 관련된 글이고요. 솔직히 뭐 과학적으로 약간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뉴턴의 이론 두 개를 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태양처럼 거대한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만든대. 자, 태양을 질량으로 받았고 거대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질량은 스페이스 타임이니까 시간이 찾아가는 공간이 있어. 그걸 시공간이라고 하는데 시공간을 휘게 만든대. 그런데 뉴턴의 이론에서는 그런 예측을 하지 않는데. 자, 보면 메이커 프레딕션이 그 예측하다가 되는데 여기서는 저기 뭐야 서치가 나오죠. 서치의 품사는 전치사.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서치를 so로 바꾸면 틀려. so는 부사니까 명사 못 온다겠어. 즉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태양같이 거대한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한다. 그런데 뉴턴은 그런 말을 안 했어. 자, 이러한 bending of space-time, 시공간의 휘어짐은 어떤 현상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 현상, 서치에서 또 나오죠? 뭐 같은? 중력의 렌즈 효과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진대. 자, 중력의 렌즈 효과인지 우리가 뭔지 몰라. 당연하지. 영어 지문에 나오는 어휘를 이거 나 몰라서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다 설명이 나와요. 자, 여기 where입니까? 중력의 렌즈 효과를 공간으로 받은 거야. 즉, 이거는 당연히 in which로 받을 수 있겠죠. 그 렌즈 효과 속에서 멀리 있는 별에서 빛이 나올 거 아니야? 자, 멀리 있는 별들에서 빛이 나오겠죠. 이런 빛들이 appears to be 어떻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마치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얘네가 언제냐면 when they pass by a large mass like the sun. 태양과도 같이 거대한 요 그 질량을 지나갈 때 계속 이렇게 돌잖아. 알죠? 우리도 태양을 돌듯이 얘네도 태양을 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얘네가 이 거대한 질량을 이렇게 돌아갈 때는 빛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빛이 나오겠지. 얘네 있는 곳에서. 근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왜? 시공간이 휘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문법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 where가 여기 쓰였다라는 거, 요거를 공간의 개념으로 받아서 we don't normally see this lensing. 이거를 그 중력의 렌즈 효과라고 한대. 중력의 렌즈 효과. 왜 얘들아, 인간의 눈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굴절돼서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상이 여기에 맺히는 건데 너네가 여기가 얼마나 눈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다 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경 쓰는 거 아니야. 그죠? 도수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거를 지금 렌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력의 렌즈 효과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했고 우리는 이러한 렌즈 효과를 통상 보지는 못해. 이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왜 그래? 별들은 안 보여. 언제? 태양이 밖에 나와 있을 때죠? 태양이 나와 있을 때. 여기 잠깐 조심하세요. 자, 또 한 번.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낮이잖아.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관계부사 when을 썼고요. 2학년들 관계부사 내가 문법 주지 않았나? 종이 뭉치. 관계부사. 잘 모르겠다. 어쨌든 다 드릴게요. 자, 2학년들
2학년 관계부사 찾아서 드릴게요. 지금 관계부사 when과 where가 두 가지가 쓰였거든요. when하고 where를 드릴게요. 그리고 서원고 내가 뭉치 또 줄 거야. 수업 시간에 지우야. 찾지 마. 그냥 주면 되니까. 자, 봅시다. 더 데이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n이 받았어요. 그러면 태양이 나와 있는 낮 동안이니까 봐봐, 얘들아. 관계부사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가 관계부사야. 즉, 전치사 더하기 대명사는 부사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전치사 더하기 대명사니까 이거 which로 받을 거죠. 사람 아니니까. 즉, 이 when은 뭐로 받을 수 있냐면 during which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during which니까 한 단어 when으로 깔끔하게 받아놓은 거죠. 자, 태양이 밖으로 나와 있는 낮 동안에는 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니까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눈에 아예 그거 자체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렌징 효과가 안 보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자, 1919년에 일식이 한 번 있었어. 일식. 일식은 이거지.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다른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낮에 가려버려갖고, 여기 끄트머리만, 태양 끄트머리만 보이는 거, 이게 일식이잖아. 그래서, 자, 19년도에 한번 개기일식이 있었는데 이 개기일식이 allow 목적어 투적 과학자들이 관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자, 무엇을 관찰합니까? 태양의 중력이 was 두 동사에 지금 목적어 없어요. 그게 what이에요. 그죠? 그래서 태양의 중력이 무슨 일을 하는가? 누구에게? To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게부터 나오는 빛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다른 행성들이 이걸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얘네가 빛이 나올 건데 이 태양이 중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 중력이 이들이 뿜어내는 이 빛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대요. 일식이 있어서. 자, 별들, 태양 주변을 도는 별들은 appear to 뭐한 걸로 보였냐면 움직였던 걸로 나중에 보였어. 여기 시제 두 개 들어가 있어, 얘들아. 원래대로 하자면 appeared to move였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 이렇게 썼으면 전제 조건이 뭐야? 두 동사의 시제가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두 동사 중에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 뒤에 had pp를 써야 되지. 원래대로는 대과거를. 근데 to 뒤에는 had pp를 쓸 수가 없잖아. to 뒤에는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안 쓰고 to 뒤에는 have pp를 쓰는 거야.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먹어? 아,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구나.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죠? 그래서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별들이 from 그들 밤하늘에서 깜깜한 밤에는 정상적으로 원래 있어야 될 위치. 원래 얘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위치야. 그 위치로부터 아, 얘네가 이만큼 이동했구나.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대요. 이게 이유가 뭐야? 태양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야. 중력 때문에 이 빛이 굴절돼서 우리 눈에는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걸로 보인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 6번 질문은 그거죠. 상관없는 그 문장 찾는 거죠. 상관없는 문장이니까 이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안 나올 거야. 자, 그래서 6번은 넘어가고 내려가서 7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연결을 바로 해봐. 5번 다음에. 그래서 원래 있었던 정상적인 위치에서 아, 별이 좀 이동했구나. 이렇게 보이게 만든대. 그죠? 그런 별들은 그렇게 보인대. 그러면 그러한 이동은 이거 이동한 거야, 안 한 거야? 실제적으로 안 한 거야? 그렇게 보일 따름이야. 그런 이동,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동은 much larger than 뉴턴의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 있고 이만큼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이만큼 한 걸 보이는데 뉴턴의 이론에서 예측한 것보다 우리 눈에 이렇게 이만큼 옮겼구나 이게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건 뭐야? 뉴턴은 이만큼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이만큼이 아니라 뉴턴은 이 정도 이동한 거로 이 뉴턴에서는 예측을 했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온 걸로 보인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 걸로 뉴턴은 예측을 했냐면 그런데 자, 정확히 그러면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한 건 뉴턴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예측된 그 위치에 그 이동이 가 있더래. 이해돼요? 다시 그려볼게. 태양이야. 원래 위치가 이거야. 원래 위치가. 근데
뉴턴은 이만큼 예측했다라고 봤고, 아인슈타인은 이만큼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가 아니고 이거로 보인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뉴턴보다는 아인슈타인이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는 거야. 얘가 더 천재인가 봐. 됐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 쉬웠어요. 36번 해석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분 드릴게요. 됐어요? 보여요? 안 쉽지. 이번에 너네 거 진짜 9월달 거 모르겠어. 안 쉬웠어. 질문들이. 자, 봐봐. 36번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we are naturally wired to organize the world into hierarchy. 자, wire는 전선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원래 배선 작업이 아이고.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전선이 작업이 되어져 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에 박혀 있다. 그래서 그냥 와이어를 쓰기도 하고 하드와이어를 쓰기도 해. 하드와이어. 이렇게 쓰기도 해. 둘 중에 하나. 그거 뭐냐면 내재돼 있다 이 뜻이야. 뭐 하도록? To organize a world. 세상을 위계 속으로 조직화하도록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얘들아, 하이어라키가 뭐냐면 사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다리. 이렇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하이어라키야. 근데 더 저기 하면 앞에 corporate hierarchy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 corporate, 이게 기업의 이런 뜻이잖아. 그 위계가 있는 거에 대표적인 게 회사 아니야? 집도 위계가 있지. 엄마가 1번. 어느 집이나. 아빠가 꼴찌.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1번. 그 다음 뭐야? 사춘기 애들 2, 3번. 맨 마지막 아니지. 그 다음에 우리 집 강아지. 맨 마지막에 아버지. 이거 아니야? 원래 키우는 개보다도 못한 게 아빠의 위치야.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집 살림을 나는 우리 여동생이 해준단 말이야. 내가 밖에 일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집안 살림을 아줌마를 몇 번 써봤어.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야.
식구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돈을 주더라도 그 몇 번을 써봤어. 우리 애 어릴 때부터. 애 봐주는 아줌마 애 몇 번 떨어뜨려. 진짜 머리통 터질 뻔한 거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집안일이 성에 안 차.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안 나와버리면 내가 일을 못 하잖아. 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참아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속병 나서 안 되겠어. 그리고 그거를 애 몇 번 떨어뜨릴 뻔한 거를 우리 여동생이 한번 보고 난리를 쳐서 아줌마 쫓아버렸어. 가시라 꺼지라. 애 병신 만들라고 애 이제 바보 만들 거냐. 그러고 나서 무조건 내 동생이 우리 집안 살림을 해줘. 그러니까 나는 고맙지. 두 번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딱 출근하고 나면 싹 집안 정리를 해주고 택배까지 싹 뜯어고 딱딱딱 놔두고 반품할 것도 나 이거 반품할 거야 반품해줘 그러면 다시 다 포장해서 지가 반품을 싹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 결제를 다 그냥 내가 하거든. 쿠팡 아이디 다 공유해서 쓰고 뭐 넷플릭스, 챗GPT 뭐 이런 모든 그 공과금은 다 내가 내. 그러니까 돈 그까짓 거 해봐야 한 달에 그렇다고 그게 얼마가 되겠어. 2, 300도 안 해. 맞지? 근데도 어쨌거나 집에서 내 동생이 살림을 해주니까 내가 밖에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무조건 난 내 동생 말이 다 맞다라고 인정을 해. 자, 그러면서 점점 살림을 놓게 되잖아. 내 살림을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냉장고를 한참 쳐다봐. 먹을 게 뭐가 있지? 내가 장을 안 보니까. 내가 장을 봐서 갖다 놓으면 뭐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그리고 내 살림을 모르니까 야, 저기 얼마 전에 그 사온 그거 어디 있지? 맨날 그 찾는 거야. 그럼 내 동생 언니 어디 서랍에 왼쪽에 밑에 어딜 열면 있어. 알려줘.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제 집안 물건을 쓰고 놀 때 계속 우리 여동생이 얘기, 언니 그거 그렇게 놓으면 내가 나중에 치우기 어려우니까 그거 쓰지 말고 이거 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게 되는 거야. 살림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하니까 듣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며칠 전에 깨달은 논리가 뭐냐. 아, 이래서 돈 벌어오는 아빠들이 맨 밑바닥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집에서 아빠다 이러고 들어가거든? 내가 뭐 엄마가 하는 일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되게 맛있는 김치를 주문을 내가 해줬어. 돈은 물론 다 내가 내. 그러면은 돈 내는 게 뭐가 중요해? 그거는 제일 쉬운 일이야. 김치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그러면 그거 배달 온 거를 끄집어내서 뜯어서 소분하고 그 국물 다 버려. 그게 진짜 일이야. 그거 그냥 내가 돈 내고 말지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거 소분해서 안 익힌 거 밖에 놔뒀다가 익으면 집어넣고 그리고 이런 일을 다 누가 해주냐면 동생이 해줘.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 우리 집 살림인데 야 나 김치 뭐 먹어? 그러면 언니 먹으라고 밖에 꺼내놓은 김치가 세 통 있지 그중에 맨 위에 거 먹으면 돼. 이런 식인 거야. 내가 이러니까 아빠들이 맨 밑바닥이구나. 내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니구나.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뭐야? 하이어라키가 이미 우리 집에 만들어져 버린 거야. 집 안에서는 하이어라키의 맨 윗바닥에 맨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회장님, 즉 엄마야, 엄마. 맞죠? 자, 잊지 마세요. 인간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위계 절차가 있는 사닥다리죠. 하이어라키. 위계로 조직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져 있다. 와이어 배선 정리가 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걸 합니다. 왜요? We do this to help make sure of the world. 자,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해요. 문장 여기서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help 다음에 원래대로 하자면 얘들아 to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help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애죠. 안 쓰기를 선택했네. 그 다음 컴마 동사원형 컴마 and 동사원형. 그럼 이거 다 어디 걸리는 거겠어? help 다음에 to 안 보이니까 여기 걸리고 여기 전부 걸리는 거죠. 그래서 1번 동사, 2번 동사, 그리고 3번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념을 유지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 좋게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있네요. 위계 절차를 만드는 데에선. 그러나 누군가가 infringes on our place in the world. 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위치를 침범하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understanding of how it works. We react. 자, 그리고 여기까지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누군가가 infringes on 다음에 이게 1번 목적어 and 이게 2번 목적어야. 그래서 누군가가 침해하는 게 두 개야. 내 세상, 내 위치.
그 다음 뭐야?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침범해. 누군가가. 이거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자꾸 누가 차지하려고 들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누가 침범해. 그래서 자꾸 뒤집으려고 들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반응을 하게 된다. 또 누군가가 고속도로에서 너를 cut off, 끼어들어. 네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이렇게 돼서 road rage가 뭐예요? rage? 앵거보다 훨씬 더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게 rage야. 그래서 road rage는 뭐냐면 그 도로 위에서 싸움 나는 거 있죠. 내가 누 앞에 끼어들었다든가 뭐 누구가 내가 운전 잘하고 있는 뒤에서 빵빵하면 이 씹씹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게 road rage야. 그래서 그 길에서 이렇게 싸움하는 거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 그런 분노가 터져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that is your unconscious mind saying 이것이 바로 너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건데? 자, 이거 잘 부져보면 이거야. that is 그것은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가 지금 비동사니까 얘는 무조건 보호란 말이야. 그지? 근데 보호 자리에 누가 왔냐면 동명사가 왔지. 그럼 얘들아 그냥 냅두면 이것은 말하는 거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건데? 주체가 없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that is saying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주체가 누가 되냐면 이 앞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앞문장의 주어가 someone과 road rage로 두 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saying의 지금 주체를 명확하게 써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그 동명사 앞에다가 주어를 붙여서 써주죠. 그죠? 그래서 누가 말하는 거냐면 너의 unconscious mind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주어 이거 동사의 관계가 여기에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무의식적인 마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뭐? Who are you? 네가 뭔데? To cut me off. 나를 끼어들어. 너 따위가 뭔데? Who are you? 네 따위가 뭔데? To cut me off. 나를 끼어들어. 이런 말을 한대요. 무의식적으로. 자, 너는 어떤 위협, threat to죠? 너의 inherent sense of hierarchy. 자, 너의 위계라고 하는 너의 내재된 감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야? 네 안에 내가 더 위다라고 하는 감각이 있겠지.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았어. 누가 자꾸 너의 자리를 침범해. 네 앞을 자꾸 끼어들어. 그러면 위협을 당한 거죠? 그것에 너는 반응하고 있는 거야. 자, 도로 위에서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해. 그렇잖아요? 똑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we are be supposed to 동사원형 뭐예요? 동사하기로 되어 있다죠? 즉 우리는 by the same law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play 하기로 모두 되어 있어. 다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뛰기로 되어져 있어요. 플레이 하기로. 그런데 누군가가 cutting someone off 끼어든다. 누군가가 끼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거야. 그리고 더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거야. 규칙을 위반하고 나보다도 높은, 내가 너보다 높아. 하이라키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When you get frustrated with your kids. 자, 애 때문에 네가 짜증나. get frustrated. 짜증날 때. 그리고 end an argument with because I said so. 자, 뭐라고 말하는 걸로 말다툼을 끝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거죠. 그걸로 네가 말다툼을 끝낼 때 혹은 or the office equivalent 사무실 equivalent가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오피스 꾸미는 거야. 동등한 상황이야. 사무실에서 똑같은 상황. Because I'm the boss. 왜냐면 내가 네 상사니까 까라면 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래 재밌죠? 자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봐. 이거 전부 위계질서 아니야? 하이어라키 아니야? 즉, 이러한 순간순간에 있어서 you have stop ing는 뭐야? ing 하기를 멈추다죠. 이게 목적어니까 이거 to think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생각하는 것을 멈춰. 그리고 한번 regress to your biological tendencies of reaffirming the hierarchy. 자, 그 사닥다리죠? 사닥다리를 reaffirm. 다시 한번 살펴봐.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 확인하는 생물학적 성향으로 너는 되돌아져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런 얘기야. 그러면 보세요. 다시 볼게요. 그렇지. 사무실에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그 하이어라키에서 위인데 감히 네가 그걸 뒤엎으려고 하더라? 그게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아래 직원이 말대뜸하고 나한테 막 말꼬리 잡고 그러면 그게 화가 나는 거잖아. 기실. 무슨 상관이야? 말대뜸을 하건 말건.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wire,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일상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능적 위계의식이다. 37번 가겠습니다. 자, 원문 한번 해석해 봐 주세요. 37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내용 두 번은 보셔야 될 겁니다. 장력에 관련된 글인데 쉽지 않아요. 보여요? 자, 한번 볼게요. 자, once a nail is hammered in. 자, 못이, 아이고, 자, 못이 망치로, 해머가 망치로 두드리기다의 동사가 있어. 그래서 못이 망치로 박혀져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자, 이렇게 된 것에 못을 박아서 넣었어. 이렇게 박아서 넣었어. 그렇게 되면 그건 바로 장력이다. 못을 그 자리에 붙들고 있는 거는 장력이야.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자, friction. 마찰력은 뭐냐면 어떤 힘이냐면 that arises. 언제 발생하는 힘이냐면 자, when two surfaces are sliding. 마찰 두 개가, 표면 두 개가 미끄러져. 혹은 미끄러지려고 할 때 서로 서로에게 저항해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발생하는 힘이 마찰력이야. 뭐래? 장력은 내가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게 장력이고 마찰력은 서로 미끄러지려고 할 때 생겨나는 힘이 장력이고 그러니까 마찰력은 미끄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힘이고 장력은 붙들고 있는 힘이고 차이가 있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If you try to pull apart blocks of wood that have been nailed together. 자, 네가 나무 블록 두 개를 뜯어내려고 시도할 때 푸시는 미는 거고 풀은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붙어있는 그 나무 두 개가 붙어있어. 이거를 잡아당겨. 두 개를 서로 잡아당겨. 이래가지고 찢어내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 나무 블락 두 개는 서로 같이 못이 박혀져 있어. 네일을 못질하다야. 그래서 지금 비동사의 pp를 써서 수동태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나무 장벽 두 개, 여기 블락 두 개가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 얘로 인해서 두 개가 박혀 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pull apart, 찢어내려고, 뜯어내려고 이렇게 시도하잖아? 그러면 나무의 섬유질이 grip the shaft of the nail. 자, 이 못에
여기에 샤프트죠, 축. 이 촉을 누가 잡고 있냐? 요거를 여기 나무에 섬유질들이 있는데 요거를 잡고 있대. 잡고 있대. 그러면 그 못은 그 힘을 느껴. 그러니까 이 못이 한번 들어가서 박혀 있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나무 안에 있는 섬유질이 이 못의 축을 잡고 있고 못은 그 힘을 받아. 자, trying to rip it apart along its length. 자, 뭐냐면 그 길이에 따라서 나무 못의 이건 못이죠? 못의 길이에 따라서 이 못을 찢어내려고 하는 힘을 느껴. 자, 그럼 뭐야? 잡고 있는 힘이 있고 이거를 서로 찢어내려고 하는 힘이 있네. 그치?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장력이라고 부른대요. 텐션이라고 부른대. 그래서 이렇게 찢어내려고 하는 힘, 요 찢어내려고 하는 힘, 요거를 텐션이라고 불러요. 자, 너의 experiment, 자, 시도는 이제 실패할 거야.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실패할 거야. 너의 시도가 뭔데? 이렇게 뜯어내려고 하는 시도지? 그치? 요거를 말하는 거야, 요거를. 자, 둘 중에 하나야. 네가 이렇게 나무판 떼기 두 개를 찢어내려고 하는데 못 찢어낼 거야, 너는. 못 뜯어낼 거야. 왜? 그 얘기하는 거야. 페일이니까. 1번. 1번은 못이 쭉 늘어나서 자, and splits in half. 이 못이 완전히 끝까지 쭉 늘어나서 못이 반으로 쪼개지거나 네가 계속 잡아당겨. 이쪽으로 계속 잡아당겨. 그럼 못이 어떻게 돼? 계속 못도 같이 늘어나겠지. 왜 박혀 있잖아, 지금. 이 판때기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 못도 같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쭉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 못이 반으로 똑 부러져.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못이 계속 늘어나거나, 계속 끝없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반으로 부러지거나. 자, 이렇게 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로 너는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못할 거다. 못이 언제까지 늘어나?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못이 왜 부러져?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때문에 너는 결국 못 뜯어낼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왜냐하면 장력이라고 하는 힘, 장력은 뜯어내려고 하는 힘이죠. 이 장력이라고 하는 힘은 못이 견디기에는 너무 커요. 혹은 못이 나중에는 헐거워지죠. 왜냐하면 마찰력이 나중에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패할 거라는 거야. 자, 봐봐. 장력이 못이 견디기에 너무 커. 찢어내려고 하는 힘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뭐 못이 망가지겠지? 근데 그런 힘을 인간이 가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못 뜯어낼 거라는 뜻이야. 이거는. 자, 다시요. 자, 장력이 못이 견디기에 너무 커서 그래서 못이 쫙 늘어나거나 장력은 이렇게 잡아당긴 힘이죠. 그러면은 못이 박혀 있는데,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이거보다 장력이 너무 크거나, 혹은 못이 헐거워져. 왜? 마찰력이 극복이 되니까. 마찰력은 뭐야?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이죠? 자, 그래서, 어디 갔어? 텐션. 음. 마찰력보다도 마찰력이 극복이 돼버리는 거야. 마찰력은 미끄러지고 하는 힘인데, 그거보다 장력, 찢어내려고 하는 힘이죠? 자, 그래서 그 찢어내려고 하는 힘보다 마찰력이 더 커지게 되면, 마찰력이 더 작아. 그치? 그러면 마찰력이냐, 장력이냐, 그건 뭐야? 마찰력이 극복됐다는 건 장력이 더 크다는 거야. 자, 그렇게 돼서, 결국에, 그러니까 찢어내려고 하는 힘이 너무너무 커져서, 못이 쫙 늘어나거나, 아니면 절반으로 부러지거나, 자, 그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너의 시도는 안 될 거야. 둘 다 안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장력이 이렇게까지 클 수 없다는 뜻이야. 텐션이. 인간이 그렇게까지 큰 장력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이거 둘 다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할 거야. 즉, 우리가 it would take. 자, 여기 더 force가 뒤에 목관대 생략됐고요. 이 힘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It would take the force. 그 힘을 가져가기 필요로 하겠죠. 자, it would take the force.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의 to죠. 뭐 하는데 그 힘이 take 필요한 거야? 못을 쫙 늘릴 수 있는데 필요한 힘. 강호동 정도 오면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못하잖아. 그지? 그거에 필요한 힘, 못을 쫙 늘리는데 필요한 힘은 뭐보다 훨씬 커요? 마찰력, 표면에 있는 마찰력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자에 대해서. 전자가 뭐야? 장력이죠. 그죠? 우리가 잡아 뜯어내려고 하는 힘. 그 힘에 대해서는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너네부터 뭔 말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인간의 장력은 그렇게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벽돌과 벽돌이 찢어지지 않고 못에 박혀 있을 거야.
우리는 이 못 박힌 벽돌 두 개를 뜯어낼 수 없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마찰력이다. 이 마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거는 마찰력이지 장력이 아니야.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장력은 그렇게 우리가 크게 가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못을 고정하는 마찰력과 장력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마찰력과 장력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쭉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38번 보겠습니다. 35, 30, 31, 34, 36, 37. 네, 38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됐죠? 2분이 진짜 짧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즘은 같이 볼게요. 자, 1950년대죠. In the 1950s. 1950년대에 전통적인, 그러니까 원래 은행장이다 하면 생각나는 일반적인 은행장들은 일반적으로 존경되는 필라는 기둥이야. 오브 더 커뮤니티, 그 지역 공동체에서 존경받게 되는 기둥. 너는 우리 집 기둥이야. 그 말이야. 그 기둥 같은 존재야. 자, 조심스럽고 신중한 종류의 사람들을 은행장들이었어.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일찍 자고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던 그런 뭐 되게 조심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1970년대부터 새로운 종류의 은행가가 등장했어. 시끄럽고 플래시 번쩍번쩍하고 플래시 터트리잖아. 카메라 플래시 번쩍번쩍하고 거만하고. 자, 이러한 종류의 은행가들은 자, love the ing를 써서 ing 하는 걸 좋아한 거죠. 자, 커다란 리스크를 감수하는 걸 좋아했어. 그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고 그들의 돈을 블로우는 후 부는 거니까 펑펑 쓰고 싶어 했어. 어디에 돈을 쓰는 거냐면 빨리 달리는 차, 좋은 차, 비싼 샴페인 사치하고 싶어 했나 봐. 자, 그리고 그들이 돈을 벌었어. 뭘 통해서? What is called 뭐라고 불리워지는 speculation은 투기죠, 투기. 투기가 뭐예요? 투자와 투기가 좀 달라요. 투자와 투기가 달라요. 자, speculation은 그러니까 investment와 speculation은 어떻게 다르냐면 주식은 투자죠. 주식도 투기죠. 일종의. 음, 투자는 뭐냐면 내가 주택을 샀어. 상가를 샀어. 나중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뭐 10억에 사서 리모델링해서 20억에 팔았어. 이런 건 투자야. 뭐 안 오를 수도 있어. 자, 투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년쯤에 한국에 막 폭풍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쌀 농사가 망할 것 같아. 그 쌀을 미리 사재기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근데 내년에 갑자기 폭풍이 안 오고 벼농사가 막 풍년이야. 그럼 그 쌀 다 어떻게 해? 버려야지 뭐 어떻게 해. 투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사재기 해놓고 이런 것들이야. 투기는. 자, 그런 게 스페큘레이션이야.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요. 왜 물건을 사요? Because 그들이 그 물건을 쓰고 싶어서 사죠. 예를 들어서 자, 빵을 만들기 위한 밀을 산다든가 아니면 차를 운전하기 위한 휘발유를 산다든가.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구매야. 그런데 사람들이 투기를 하잖아? When people speculate, 투기를 할 때는 그들은 물건을 사요.
심지어 그들이 그 물건을 사용하는 데에 interest in이죠. 전혀 관심이 없을 때 even when 조차도 물건을 사요. 자, 그들은 자, 마지막 질문. 자, 그들은 아마도 자, a load of 많은 양의 밀을 살지도 몰라요. simply 왜? 그들이 생각할 때 자, 밀의 가격이 is gonna rise.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밀을 사. 많은 양을 사. 자, 언제? 언제 가격이 올라요? When a drought is predicted in wheat growing areas. 자, 밀을 재배하는 그 지역에 가뭄이 예상될 때, 그럼 밀값이 치솟겠죠? 그래서 그렇게 밀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밀을 많은 양을 살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들의 추측이 맞아? 그러면 나중에 later 그들이 그 밀을 팔아. 뭐를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비싼 값을 받고 팔겠죠. 이런 게 speculation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39번 질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간은 2분이 지나갔고 한번 볼게요. 39번 질문도 그 학교에서 찍어줬던 시험 범위야. 자, 볼게요. 종이의 물리적 특징, property는 특징이야.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복수를 많이 써요. 자, 종이의 mechanical properties, 물리적 특징은 렌드는 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여기에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내어주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는 자기 자신을 어떤 상태에 내어주는 경향이 있냐면 여기서의 to는 전치사의 to니까 뒤에서 명사 와야 돼. 그래서 접고 구부리는 거에 스스로를 내어준다. 종이는 접고 구부리고 하는 거에 뭐 유연하다. 이거야. 자, 셀룰로스 그 섬유가 of which it is made of 이거겠죠. 원래 이트는 종이야. 그럼 이거 원래 문장으로 따져보면 종이니까 paper is made of 다음에 그 더 셀룰로스 fibers 이거겠죠. 그죠? 원래대로 하자면 자, 요거를 만들어지다 할 때 of를 쓰는 거죠. 그래서 종이가 뭘로 만들어져 있는 그 셀룰로스 섬유질이 부분적으로는 스냅은 딱 꺾이는 거야. 꺾일 수도 있어. 어떤 부분에서 최대로 구부러지는 지역에서는 꺾일 수 있어. 그러면서 자, 영구적인 주름이 형성되도록 자, 이거 오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적. 그래서 영구적인 주름이 만들어지도록 허용하면서 뭔 말이에요? 뭔 말이야, 이게? 종이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이렇게 있어. 밴드하고 폴드가 어떻게 달라? 이건 밴드야.
야, 이게 종이니까 밴드가 되지. 이거 나무면 이게 되냐고. 맞잖아. 이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최대한으로 구부러지면 스냅 되면서 딱 주름이 생기지, 여기. 그러면서 딱 접으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폴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밴드와 폴드가 달라,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영원한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hile sufficient fibers remain undamaged. 자, 충분한 양의 섬유질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그렇다고 해서 종이 안에 있는 섬유질이 망가지냐? 아니야. For the material, not for to 구문인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for to 구문인데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쓰죠. 그래서 이 for가 투부정사 안 하도록이야.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즉 재료가 not to crack and fall apart. 자, 종이라고 하는 이 소재가 크랙은 금이 가는 게 크랙이야. 그래서 fall apart 때는 조각조각 떨어져 나오는 거야. 야, 종이 좀 접었다고 해서 종이가 금이 가서 여기가 금이 가갖고 종이가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막 찢어지고 이렇지 않잖아. 그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섬유는 여건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어. 그 얘기야. 실로 이 상태에서 it pretty much maintains its ability. 종이는 여전히 능력을 유지해.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자, resist 다음에 ing에 저항하는 거야. 그래서 being pulled apart. pull apart 오늘 여러 번 나온다. 이거지. 잡아당기는 거. 아까 장력 얘기할 때 나왔지. 그래서 쭉 잡아당겨짐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종이를 쭉 잡아당겼어. 그거에 저항을 해. 그러니까 안 찢어져. 어느 정도까지는 종이가 안 찢어져. 그런데 찢어질 수 있겠지.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 주름을 따라서 나중에는 계속 그 힘을 가해봐. 자, 접었어. 종이를. 접었어. 이거를 내가 접어진 거를 계속 잡아당겨. 풀업할 때 계속해. 계속 풀업할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 왜? efficient fiber, sufficient fiber가 있어. 괜찮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저항하는 능력을 유지하지만, 자, 만약에 어떤 약한 지점, 어디야? 초기에 여기 이렇게 계속 잡아당기다가 조금 금이 가는 이니셜 티어가 처음에 생겨. 이게 이 부분이 열리게 돼. 그럼 어떻게 쫙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주름을 따라서 여기 접은 여기 프리즈 이 주름을 따라서 쉽고도 정확하게 쫙 찢어지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접은 다음에 계속 잡아당겨. 계속 잡아당기면 나중에 찢어지다가 쫙 찢어질 거다.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자, 그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winning combin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이러한 물리적 특징이 아주 우수한 조합들이, 이런 물리적 특징들이 결합이 돼서, 근데 그 아주 훌륭하단 말이야. 그런 훌륭한 결합이 allow 목적어 to 또 나와. 이트는 종이야. 그래서, 자, 종이로 하여금 assume이 추측하다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질을 띠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체의 모양이든지 간에 그러한 형질을 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뭘 통해서 주름을 접고 접으면서 그래서 종이접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hence 그래서 자, 오리가미가 종이접기라는 뜻의 영어 단어예요. 종이접기라고 하는 예술학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다. 자, there are very few materials as good. 이만큼이나 좋은, 그죠? 이만큼이나 좋은 소재는 되게 드물어. few 아니고 그냥 few니까 거의 없어. 즉, 그럼 비교해 볼게. 왜 종이가 최고인지. 자, 비교 대상 1번. 금속 코일 뭔 줄 알아? 얘들아, 은박지. 보이? 그 고깃집 가면 고기 구워 먹으라고 바닥에 깔아주는 그런 거 있어. 고구마 구워 먹을 때 이렇게 해갖고서 하면 얘안 타지. 얜 종이가 아니란 말이야. 메탈이야. 그래서 금박 코일은 접어봤어요? 금박 코일? 접혀요. 반으로 접으면 종이처럼 접히는데 접은 다음에 어떻게 쫙 찢어져 버려. 걔는 종이같이 그렇게 접힌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접으면 그냥 두 쪽으로 쫙 갈라져 버려. 금박 코일은. 그래서 주름은 유지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주름의 통제가 다소 어려워. 그냥 갈라져 버려. 금박 코일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플라스틱 시트야. 잠깐만. 자, 플라스틱 시트는 doesn't tend to hold a pre-zero. 자, 주름을 전혀 유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플라스틱 시트는. 자, 뭐 하지 않느냐? 이 플라스틱이 아주 부드럽지 않는 한. 자, 이 경우에 있어서 플라스틱 시트의 경우에 있어서 플라스틱 시트는 단단함이 부족해.
뭐에 요구되는 단단함이야? 근데 아주 부드러운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플라스틱 시트 같은 경우 얘들아, 플라스틱을 뭐 있어? 플라스틱 이런 거. 이걸 종이로 이거를 시트 이렇게 이게 시트지. 이렇게 생긴 걸 시트라고 그래, 한 장. 그지?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쳐봐봐. 이게 단단한 거. 그럼 이거 접었다 쳐봐. 접혀? 접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전혀 주름이 유지되지도 않아. 이렇게 강제로 접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퉁 튕겨 나가겠지. 그러니까 주름 유지가 안 돼. 근데 이게 엄청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라고 쳐봐봐. 엄청 말랑말랑하다 쳐.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되게 말랑말랑한 경우에는 단단함이 부족하지. 그래서 뭐에 요구되는? 좋은 포장재에 요구되는 단단함이 부족하니까 그런 소재는 뭐 달라고 쓰냐?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만한 게 없다는 거야. 종이만한 소재가 없다. 그래서 it is its ability. 능력이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it is와 여기 it is와 that을 지워봐. 자, 이거 강조의 이때절이야. 강조의 이때절. 그래서 그다음에 강조의 이때절도 뽑아드릴게요. 자, 보시면 while remaining stiff, 빳빳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름을 유지하는 그 능력이, 자, 이 문장이 주는 its ability, 그 능력이 만든다 종이를 이렇게 되도록, 이거야. 그치? 그래서, 자, 이거 이리지하고 대시 없어도 문장이 되잖아. 그 종이의 능력이 만든다 종이를 적합하도록, 이렇게 오형식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다시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끊어봐. 그러니까 종이를 유난히 특별히 적합하도록 이러한 용도에 있어서 특별히 적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종이의 능력이다. 그래서 강조의 이리지 대리야. 그래서 빳빳함을 유지하면서도 주름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종이의 능력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남았냐면 40번 지문과 장문 2개 남아있어요. 장문 2개. 그래서 장문 2개가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럼 너네 자료에 지금 40번까지만 주는지 한 번만 봐볼래? 자료에 40번부터 없어? 헐, 알았어.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38번. 아, 넌 38번까지야? 그러면 그대는 오늘까지. 다음 주부터는 태어나 토요일에 와서 모의고사 체킹 좀 해. 주중에는 올림퍼스, 주말에는 모의고사 구분을 해서 전 지문을 봐줘. 근데 너는 지문 몇 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만 하면 되지, 체킹. 강의 올려드릴게요.